이어서 오랫동안 이 개성공단 현장에서 이 법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시고, 제가 알기로 과거 한 2년 동안 또 그 인접 접경 지역이 연변에 가셔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돌아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제 법조계를 대표해서 김광길 변호사님께서 이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임 교수님이 너무 무거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가 우선 좀 조심스러운데, 먼저 이 보상 이야기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보상 이야기는 한 변호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상이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 이런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상이라는 부분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기업의 재산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헌법 23조 3항의 정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우리 이제 징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징발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징발법에 돼 있고, 심지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개헌법에도 보면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미리 파기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보상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또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나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남북 관계를 좀 법 취지 틀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교류협력법에 이번에 조치는 사실 교류협력법이나 어떤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황교안 총리님의 국회 답안에 보면은 법적 근거 없이 한 거다라는 걸 인정하세요. 근데 대체 법적 근거 없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임금님을 뽑은 거지, 우리 대통령을 뽑은 거지, 임금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혹시 남북 경협 사업을 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다가도 중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미리 절차를 잘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남북 교류협력법에 보면 협력 사업을 승인을 내주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 취소하는 경우하고 조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요건이 불명료하게 돼 있어요. 취소하는 경우, 취소라는 건 원래 뭐냐면 당사자가 뭔가 잘못해 가지고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게 무효하는 효과를 좀 나타내는 거. 조정은 당사자는, 사업자는 잘못이 없는데 뭐 이렇게 국제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정세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조정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명확하게 사유를 둘로 나눌 때 뭐 취소하는 경우에 당사자 잘못해서 협력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뭐 정부 명령을 안 따랐다든지 뭐 이러면서 취소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당사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에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협력 사업을 없애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그 절차를 청문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 조항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보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난번 2016년 2월 달에 보면 그냥 다 닫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전액 보상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조금 재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재개 가능성이라는 이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 한 변호사님 말씀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 어떤 신청권을 주자든지 환매권을 주자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근데 환매권을 주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기업들한테 특혜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데 두 가지 방면을 생각할 수 있겠다. 환매권이 있는 보상과 환매권이 없는 보상. 그래서 액수를 좀 차이를 두는 방안.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제 토론문에 없는데 우리 최 총장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사실 입주 기업들은 일부분 좀 보상을 받은 게 지원을 받은 게 있는데 입주 기업들한테 납품을 했다든지 이런 협력업체라든지 내지는 영업기업들 이런 데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는 시설 투자금이 기본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재가 그 납품업체가 그러니까 이 개성 기업들한테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그걸 가공을 해서 다시 납품해주는 이런 구조가 보통 개성의 공단의 모습인데 이 유동자산이 지금 개성공단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그걸 뭐 70% 뭐 매덕 한도 이렇게 정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이걸 뭐냐면 돈을 못 받은 기업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걸 협력업체라고 하자면 협력업체가 개성공업다 기업한테 그 유동자산이 줬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납품을 안 했으니까 돈을 달라다오라고 소송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인데 정부의 수용 조치, 그러니까 정부의 전면 중단 조치로 누군가 손실을 봤어요, 기업이. 그럼 손실을 누가 분담할 거냐? 기업이냐, 입주 기업이냐, 협력업체냐?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법원은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건 불가항력이었다. 결국 뭐냐 전쟁 나서 어쩔 수 없이 못 준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력업체가 손실을 안 하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기업이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 입주 기업이 부담할 건지 협력업체가 부담할 건지.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정작 조치를 취한 정부는 아무런 손해를 분담하지 않고 기업과 협력업체 둘 중에 하나가 손해를 분담하는 이런 게 정의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러면 당연히 법원 우리 소송법 구조에서도 이런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참여를 해서 소송에 참여를 해서 정부의 책임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송에서 참가라든지 뭐 소송 참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민사소송법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결국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그런 복잡한 절차 이런 제가 소송 절차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유동 자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분만 보상해주고 나는 책임 없다 하는 게 무책임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법원의 어떤 소송 구조에 봐서도 결국은 정부가의 책임이 일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답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재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국제사회 제재 이런 문제를 그냥 무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을 근무를 2004년부터 2013년 2월까지 했는데 그때도 역시 제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그냥 핵실험 여러 번 했었고 유인 결의가 여러 번 있었고 미국의 제재법은 50년대 이후로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우선 제재의 구체적인 조항을 따지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 국민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할 건지를 국제사회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제재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뭘 행위를 하고 싶은지를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게 위반되는 게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사가 잘 좀 공론화되고 결집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성공단 이슈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돼서 우리 국민의 의사가 모였을 때 그랬을 때 다시금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국제사회 제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보면은 제재문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 피해갈 수 있는 면도 있고, 제가 뭐 또 이건 걸리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벌크 캐시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금을 뭉치로 북에다 전달해 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떤 해석을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머지 사항은 뭐냐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김 변호사님 죄송합니다.